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이나 인쇄물로 보고 계신 파일 있죠? 2026년 HD현대중공업 릴레이팅 PDF 자료 그 1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1페이지부터 시작하시죠. 오늘 일반적인 오프닝 인사나 쇼 소개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직행하죠. 오늘 파헤칠 핵심 주제는 투트랙 성장 스토리 그리고 릴레이팅의 본격화입니다. 아주 강력한 키워드죠. 맞습니다. 상선 부문의 압도적인 이익 턴어라운드, 그리고 특수선, 다시 말해 방산 부문의 글로벌 영토 확장,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돌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맴도는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업에 투자해도 되는 건가? 바로 이 질문이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완전 최신 데이터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애널리스트들의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기업 장부에 찍히고 있는 실제 숫자고요. 연이어 터지는 수주 계약으로 증명되고 있는 현 시점의 팩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트 기반 분석 아주 든든합니다. 자, 그럼 이 팩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선을 조금만 내려서 2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2페이지입니다. 왜 지금 HD현대중공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아래에 세 가지 핵심 숫자가 아주 강렬하게 박혀 있습니다.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11.6%, 특수선 목표 30억 달러, 그리고 목표 주가 86만 원. 가 좋은 건 알겠는데 보통 IT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면 이익률이 30%, 40%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배를 만드는 제조업에서 11.6%가 나왔다는 게 그렇게 막 호들갑 떨 만한 이른바 초격차라고 부를 만한 수치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타산업군이랑 비교하면 11%대가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선업의 역사와 구조를 아신다면 이게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 수치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기적에 가깝다고요? 네, 수만 개 부품 조립하고 거대한 철판 자르고 용접하는 이 중후장대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업황이 안 좋으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업황이 좋아도 보통 5%에서 7% 정도 남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5에서 7%요? 네, 실제로 현재 동종사들, 그러니까 경쟁 조선소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8%대 11.6%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3%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낸다는 건 단순히 배를 더 팔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가 통제력, 공정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비싼 배를 골라서 수주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에서 완전히 갑의 위치에 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특수선 목표 30억 달러, 이것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더 이상 민간 상선 사이클에만 휘둘리지 않겠다. 국가 단위의 방위 산업으로 기업 체질을 뜯어 고쳤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체질 개선의 증거군요. 자, 그럼 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두 개의 엔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맞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로 아주 튼튼해 보이는 엔진 두 개가 맞물려 있네요. 네,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죠. 3월 초에 연달아 터진 총매제들이 적혀 있습니다. 좌측 상선 엔진 쪽에는 3월 2일 글로벌 FID 본격화, 그리고 우측 특수선 엔진 쪽에는 3월 5일 정기선 해장, 필리핀 수백만 시찰, 이렇게 두 가지 뉴스가 있네요. 네, 양쪽 엔진에 불이 붙은 거죠. 여기서 또 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FID가 뭔가요? 그냥 우리 프로젝트 할게 하고 도장 찍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거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FID는 Final Investment Decision, 즉 최종 투자 결정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이요? 네,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이 집 마음에 드네요 하고 구두로 말하는 거랑 실제로 은행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FID는 후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수십조 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본을 실제로 투입하겠다고 금고문을 연 겁니다. 진짜 돈이 풀린 거군요. 맞습니다. 우연히 3월에 이 두 사건이 겹친 게 아니에요. 좌측의 대규모 상선 발주는 회사의 현금 창고를 가득 채우고 우측의 수백만 시찰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시장에 진출해서 회사의 멀티플 리레이팅을 이끌어냅니다. 이 극대화와 가치 상승을 동시에 잡는
완벽한 양동작전인 셈이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자료 4페이지를 펴신 여러분도 아마 같은 부분에서 멈칫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상선 엔진 쪽 실적을 보시죠. 올해 1월과 2월 단 2달 만에 HD 한국조선해양이 LNG선을 무려 6척이나 싹쓸이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죠. 제 기억이 맞다면 2024년이나 2025년쯤에는 시장에서 이제 LNG선 발주는 끝물이다, 잠잠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팽배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2026년에 와서 대규모 발주가 다시 터진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당시 시장이 흔한 착각이었죠. 코로나 직후 급증했던 발주가 소화되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가스전 프로젝트들의 FID가 연달아서 승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진짜 돈이 풀리기 시작한 거군요. 네. 카타르, 모잠비크, 미국 등에서 가스를 캐내기로 최종 결정했으니까 당장 그걸 실어 나를 빼 수백 척이 필요해진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술적 진입 장벽입니다. 기술 장벽이요? 네, LNG선은 영하 163도로 가스를 액화시켜서 운반해야 하는 초고난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신생 조선소들이 우리도 배 만들게요 하고 덤벼도 선주들 입장에서는 수백억 달러짜리 화물을 실은 배가 폭발하거나 멈추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거든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 기술력이 검증된 탑티어, 바로 이곳으로 수주가 몰리는 겁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군요. 자, 그 지배력의 실체가 5페이지 그래프들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5년치의 절대적 일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걸 유명 미슐랭 맛집 예약대 기열이 지우하고 싶어요. 당장 오늘 문을 열어도 앞으로 3년 반 동안 예약이 꽉 차 있는 식당 사장님이라면 굳이 메뉴 가격 깎아주면서 손님 호객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예약 대기열 덕분에 조선소는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주게 됐어요. 5페이지 우측에 선종 믹스 변화 그래프를 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이 모든 수익성의 비밀을 지고 있거든요. 선종 믹스 변화요? 네. 과거 업황 바닥일 때 억지로 싸게 받았던 수주 물량들이 2024년까지는 도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싸게 수주한 고선가 매출 비중은 1% 미만이었죠. 그런데 2025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 비중이 어떻게 되죠? 그래프 보니까 무려 84%까지 수직 상승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만드는 배 10척 중 8, 9척은 제값 톡톡히 받고 파는 비싼 배라는 뜻입니다. 재무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원가 측면에서도 엄청난 호재가 있습니다. 후판, 그러니까 배 만드는 두꺼운 철판 가격이 톤당 70만 원대까지 안정화됐습니다. 비싸게 파는 배들로 예약은 꽉 찼는데 재료비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건 뭐 비즈니스 모델로는 치트키네요. 자, 상선 엔진이 이 정도로 현금을 뿜어내고 있다면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두 번째 엔진인 방산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네, 특수선 파트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3월 5일 정기선 회장이 필리핀 수백만 현장을 점검하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코멘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 사업 협력이 아니라 두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해군에 배 몇 척 팔겠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쿠게이프의 진정한 스케일은 바로 다음 장 7페이지 세계 지도를 보셔야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료 보시는 분들도 이 지도가 단순한 세일즈 맵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셨을 겁니다. 지정학적 요충지를 그린 전략 지도 같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수빅만이 가진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입니다. 미국 서버러스 캐피털과 임차 계약을 맺은 필리핀 수빅만 야드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미 해군 함정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시장 진출을 위한 완벽한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미 해군 함정이면 그냥 미국 본토 조선소에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태평양 건너 필리핀까지 와서 한국 기업한테 정비를 맡긴다는 건지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현재 미국 본토 조선소들은 심각한 인력난과 설비 노후화로 유지보수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고치고 싶어도 도크가 없어서 몇 달씩 대기해야 해요. 아, 미국 내 인프라가 부족한 거군요. 네, 인도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함정이 고장났을 때 그걸 다시 하와이나 미서부까지 끌고 가는 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 낭비입니다.
게다가 지금 지정학적 상황에서 전력 공백은 치명적이잖아요. 허실적인 안보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기술력 검증된 HD현대 중공업이 수빅만을 거점으로 미 해군 태평양 정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철저하게 비즈니스적 가치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단순히 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굴러다니는 배의 정비소 역할을 선점한 거군요.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네요. 게다가 7페이지 지도 우측을 보면 파이프라인도 화려합니다. 캐나다, 폴란드, 호주까지 수출 대기 물량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함정은 한 번 도입하면 최소 30년 이상 운영합니다. 첫 건조 마진도 좋지만 그 30년 동안 발생하는 부품 교체나 업그레이드 같은 MRO 수익이 배 처음 지었을 때 가격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네요. 그 황금알이 얼마나 큰지 8페이지 막대 그래프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과거 5년 특수선 부문 평균 수주액이 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6년 목표치가 무려 30억 달러입니다. 3.7배 폭증이에요. 솔직히 너무 무리해서 목표를 지른 거 아닌가요? 배 지을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통 조선소라면 그런 의심이 합리적이죠. 하지만 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아주 영리한 생산 기반 확충 전략이 나옵니다. 늘어나는 방산 물량 소화하려고 HD현대 미포 합병 도크 일부를 특수선 전용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아, 아예 도크 용도를 바꿨군요. 네, 상선 중심에서 상선 플러스 방산이라는 듀얼 포트폴리오로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린 겁니다. 전체 조선 수주 목표 14억 달러 중에서 특수선 비중이 20%를 돌파한다는 건 기업의 체질 개선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주문 밀리니까 식당 옆 건물 인수해서 별관 차린 격이네요. 상선에서 돈 쓸어 담고 방산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돈 이야기를 해보죠. 9페이지 재무 팩트체크 폭포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9페이지 워터폴 차트입니다. 아까 2페이지에서 봤던 영업이익률 11.6%의 비밀이 여기 숨어있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9페이지 차트는 오늘 자료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중간에 푹 꺼져 있는 거대한 빨간색 막대를 보시죠. 막대한 일회성 성과급 지급으로 마이너스 2,500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2,500억 원이요. 네,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직원들한테 기본급의 600에서 800% 달하는 보너스를 일시불로 싸준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대한 비용이 한 분기에 나가면 이익률이 곤두박질 치거나 적자나야 정상입니다. 맞아요. 저 빨간 막대만 보면 회사가 휘청거려야 할 것 같은데 차트 맨 오른쪽 최종 영업이익률은 11.6%라는 두 자릿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업의 튼튼한 기초 체력 덕분입니다. 우호적 환경도 한몫했고요. 환율 상승 효과로 300억 원이 플러스됐고 결정적으로 체인지 오더를 통해 471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주가 하방을 완벽히 지지하는 거죠. 잠시만요. 체인지 오더. 이 단어 짚고 넘어가죠. 이거 혹시 집 인테리어 공사할 때 타일 색깔 바꾸면 업자가 추가금 요구하는 그런 건가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배 짓는데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그 사이 규제가 바뀌거나 선주가 용도를 변경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엔 눈치 보느라 돈 못 받았지만 지금은 예약 꽉 찬 맛집이니까 당당하게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내세요 하고 받아내는 거죠. 와, 2,500억 보너스 잔치하고도 11%대 이익을 낸다. 시장이 이걸 놓칠 리 없죠. 10페이지 보면 메이저 증권사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IM증권 86만 원, 키움증권 81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30% 배당 정책도 짚어주네요. 주주환원 여력이 아주 돋보입니다. 상선이익, 방산 확장, 거기다 주주환원까지 완벽한 삼박자죠. 보면 야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단순 조선소를 넘어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아비코스 자율운항 솔루션이 HMM 선대 40척에 탑재됐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네요. 자율운항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아래 해상 원자력 발전, SMR 및 차세대 에너지 밸류체인 부분입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랑 협력한다는 내용이죠. SMI면 소형 모듈 원자로잖아요. 그걸 바다 위 배에 넣는다는 건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SMR은 모듈화되어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육상은 부지 선정이나 반대 등 제약이 많지만 바다 한가운데 원자로 띄우고 해저 케이블로 전력 공급하거나 청정 수소,
암모니아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가스와 방산으로 현금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생산과 자율운항을 아우르는 해양 인프라 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자, 대망의 12페이지 결론 펼치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 3가지 기둥 요약되네요. 상선 LNG의 캐시카우, 방산 MRO의 그로스 멀티플라이어, 미친 수익성 증명하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지금이 이 글로벌 해양 테크 기업에 탑승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핵심 주장이네요. 네, 오늘 숫자와 팩트로 체질 개선은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스스로 던져보셔야 할 깊이 있는 화두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수빅만을 거점으로 한 한국, 미국, 필리핀의 MRO 삼각협력이 단순 비즈니스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동맹국 해군 정비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업을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 안보 인프라를 통제하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단순 제도사를 넘어 해양 안보 통제 플랫폼으로의 재평가라. 여러분도 화면에 띄워두신 자료와 방금 던져진 이 매력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깊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